암살자가 타겟이랑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 여자에게 홀려버리겠다 싶은 정도의 장면들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런 19금 스릴러에서 수위 높은 장면들의 기능이에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4월 11일 공개 넷플릭스 시리즈 정원사입니다. 이건 또 무슨 드라마냐?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도 많을 텐데 제가 뭐 리뷰할 작품을 아무 기준 없이 랜덤으로 고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넷플릭스 월드 페트롤 순위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제가 리뷰할 작품을 탐색을 하고 있을 때 이 정원사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 월드 페트롤 순위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페트롤 1위 작품이라고 무조건 리뷰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용이나 소재 이런 부분에 흥미가 생기는 작품이어야 하고요. 로튼토마토, 렛터박스, IMDb 이런 사이트들의 평점도 다 확인합니다. 이 작품이 월드 페트롤 1위이긴 하지만 평점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좀 고민하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이 포스터가 좀 비호감이었어요. 블랙폰과 함께 정말 재미없어 보이는 포스터 양대 산맥. 포스터 좀 잘 뽑읍시다 정말. 왜 이렇게 노잼 느낌으로 포스터를 만드는 건지. 아무튼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에라이 하고 일단 이번에는 무지성으로 페트롤 순위 1위인 것만 보고 그냥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작품을 보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6부작이라서 대략 영화 2편 보는 시간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후회가 되네요. 역시 좀 다음부터는 무지성으로 페트롤 순위 보고 정하지 말고 여러가지 기준을 좀 체계적으로 적용해서 리뷰할 작품을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왕 봐버린 거 리뷰는 해야겠죠. 영화 2편 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게 좀 후회가 된다고는 했지만 또 그렇게 엄청 노잼은 아니고요. 1위를 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스페인 작품이거든요. 배우들도 다 생소하지만 스페인어권에서는 다 유명한 배우들이 아닐까 싶고 로튼토마토, 렛터박스, IMDb 이런 사이트들에서도 평점이 엄청 높지는 않더라도 대략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점수는 나오고 있어요. 범작 수준보다는 살짝 위 정도로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범작은 된다고 보고요. 스토리가 되게 짜임새가 있고 나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캐릭터들에게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스토리도 좀 몰입이 안 됐습니다. 꽤 치밀하게 잘 쓴 스토리긴 한데 희한하게 별로 재미는 없는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완성도 탓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제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고편도 안 보고 정보가 거의 없이 봤어요. 그래도 일단 제목이 정원사니까 주인공이 정원사겠구나. 그래서 정원사가 못 쟀는데 한 정원사의 생애를 그린 휴먼 드라마인가? 아니면 직업이 정원사인 남자의 러브스토리? 아니면 뭔가 범죄가 나오는 그런 내용? 저는 포스터에 주인공 얼굴 보고 좀 위험해 보이는 관상이라고 해야 하나? 향수라는 소설이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소설 주인공이 향수 만드는 천재 장인인데 살인마잖아요. 정원사의 주인공도 그런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를 상상을 했습니다. 아니면 한니발 렉터. 뭔가 자신의 예술적인 작업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위험한 천재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런 빗나감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런 뻔하게 예상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이 있었던 게 좋았고 반대로는 제가 상상했던 한니발 렉터나 향수의 주인공 같은 천재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스토리가 오히려 제 취향에 맞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런 제 취향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나빴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원사의 주인공 이름은 엘메르입니다. 직업은 뭐 당연히 정원사가 맞고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캐릭터인 것도 맞습니다. 작품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두 자릿수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살인마 캐릭터는 아니에요. 얘는 킬러입니다. 암살자예요. 물론 정원사는 위장이고 킬러가 본업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원사가 본업이고 킬러는 약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암살자 일을 해온 세월과 그동안 죽인 인원수를 보면 1년에 1명 내지는 2명 그 정도 죽였어요. 죽일 때마다 보수가 크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건, 2건 이런 식으로는 본업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죽일 때 작업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절대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기 위해 몇 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타겟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완벽한 시간, 완벽한 장소에서 절대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살인을 실행하는 거죠. 프로페셔널해요. 그런데 이 주인공 엘메르는 이런 암살자 일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엄마랑 같이 둘이 살거든요. 엄마의 이름은 치나. 이 모자는 지금 스페인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멕시코 출신이고 멕시코로 돌아가기 위해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 어떤 집이 있어요. 그 집을 구입해서 멕시코로 돌아가 살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의뢰를 받고 아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런 암살 일을 모자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행 자체는 엘메르가 혼자 거의 다 하고요. 엘메르에게는 암살자로서의 자질을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로 당했거든요. 그때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뇌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꼈던 감정만이 어렴풋하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감정은 엄마를 향한 사랑. 어린 시절이니까 어릴 때는 엄마가 곧 세상의 전부잖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미혼모였나? 아무튼 그런 거라서 아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오니까 처음에 한 살인도 엄마를 괴롭히던 남자를 죽인 거였습니다. 이 부분 스토리는 제인 캠피온 감독의 파워 오브 도그 느낌도 좀 나요. 이 캐릭터의 시그니처 살인 수단 처음으로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어떤 방법을 쓸지 치밀하게
치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물론 파워 오브 도그에 나오는 그 정도까지 치밀하고 복잡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엘메르의 방식이 훨씬 범용성은 있죠. 아예 프로페셔널 암살자를 직업처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원사니까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식물에서 독 성분을 추출해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치명적인 독약을 완성한 거예요. 그걸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체는 정원 아래 묻어버려요. 사람의 시체가 부패하면 훌륭한 비료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에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흡연자라면 시체에 남아있는 담배 성분을 식물이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밤에 어두울 때 그 식물에 자외선 라이트를 비추면 반점 같은 게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평범한 사람은 이런 지식은 알 수가 없죠.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이 드라마에서 지어낸 엉터리 지식은 아니겠죠. 아무튼 엘메르가 그런 식으로 살인을 하는 캐릭터고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도 있긴 할 테지만 핵심은 살인을 할 때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안 느껴서 살인을 아주 거침없이 아주 기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냐 하면 감정을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감정을 느껴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이기 죽는 장면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어지럼증 같은 게 자꾸 느껴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든요. 뇌에 종양이 발견됩니다. 그 종양이 뇌에 어떤 자극을 줘서 감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종양은 엄청 심각한 건 아니라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면 다시 감정을 못 느끼게 돼요. 엘메르는 수술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걸 그동안 못 느끼다가 다시 느끼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결정적으로 엘메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짜 남녀간의 사랑. 비올레타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그 감정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캐릭터 서사 되게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하게 꼬이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비올레타가 어떻게 만나게 된 여자냐면요, 암살 타겟이었어요. 그러니까 암살자가 타겟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당연히 엄마는 환장을 하죠. 비올레타를 죽이면 의뢰인에게 큰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만 받으면 멕시코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타겟이랑 사랑에 빠져서 오히려 그 타겟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비올레타라는 여자가 아들 머리에 난 종양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아들이 정원사니까 식물에 꼬이는 해충이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종양은 수술 받으면 치료가 되는 수준이지만 가만히 놔두면 결국 죽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 비올레타를 진짜 종양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는 존재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엘메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감정이 없이 살아왔고 엄마가 시켜서 사람들을 죽여왔잖아요. 자기를 감정 없는 기계로 만들어서 엄마가 돈벌이를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야 하나? 사랑의 목적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비올레타라는 여자가 왜 암살 타겟이 되었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자, 이 리뷰는 스포일러 포함 리뷰입니다. 지금까지 내용 설명 들으시고 뭔가 흥미진진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기서 이 영상 재생은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전이라고 해야 하나? 결정적인 스포일러 지금 말하겠습니다. 비올레타도 살인자입니다. 비올레타를 죽여달라는 의뢰인의 목적이 복수입니다. 엘메르가 저지른 모든 살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나쁜 짓을 한 인간을 응징해달라, 복수해달라, 이런 의뢰를 그동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비올레타도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복수를 하려는 거고, 그런데 비올레타가 악인이라고 보긴 어렵고 살인도 약간 우발적인 충동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비올레타가 자기 애인인 엘메르의 정체, 암살자라는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되게 정상인 같은 반응과 행동을 해요. 애인이 알고 보니 암살자였어.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서워, 도망쳐,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비올레타도 이렇게 처음에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상인처럼 행동하다가 멈칫하게 돼요. 일단 엘메르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말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결말이 약간 수미상관처럼 되어 있어요. 엘메르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감정을 잃은 것처럼 이번에는 수술을 받고 또 감정을 잃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정반대. 어릴 때는 엄마에 대한 사랑만이 어렴풋이 남은 상태로 감정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만이 남은 상태로 감정을 잃어요. 이거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의 레이어들이 있어요. 엄마를 증오하게 된 엘메르에게 비올레타가 돌아와서 이제 엄마가 하던 역할을 비올레타가 대신하게 되는 걸 암시하면서 이 드라마가 끝나거든요. 이거 리미티드 시리즈라고 되어 있던데 결말을 보면 시즌 2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엘메르를 추적하는 경찰 캐릭터도 있어요. 이 경찰 캐릭터도 남녀 한 사이인데 여기도 되게 흥미로운 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얽히고 설키는 서사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사랑의 감정들, 그런 내용들을 암살자라는 소재를 가지고 흥미롭게 풀어낸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과 주제를 말로 정리를 하니까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은데? 내용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막상 볼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지? 라는 의문이 좀 생기네요. 당연히 이 작품에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단점이기도 하고 되게 거슬렸던 게 주인공이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프로페셔널한 암살자라고 했잖아요. 식물에서 추출한 독성 성분으로 치명적인 독약을 만든 것까진 좋아. 그런데 그거를 주사로 찔러 넣어야지 죽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치밀한 살인의 느낌이 안 들어요. 너무 우당탕탕이야. 특히 처음으로 다른 사람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우발적이고 격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상대가 꽤 덩치도 있는 남자인데 몰래 기습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우당탕탕 하다가 어쩌지 죽여요. 너무 호락호락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주인공 엘메르는 남자니까 그렇다고 쳐. 여자인 비올레타의 살인도 그런 우당탕탕 느낌이 좀 있어요. 이 드라마가 캐릭터들의 감정에 대한 서사는 스토리를 괜찮게 쓴 것 같은데 피지컬적인 내용 전개는 너무 대충 우당탕탕으로 때운 게 정말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너무 바보야. 야, 이거를 끝끝내 엘메르를 체포를 못하는 게 너무 좀 스토리가 억지스러워요. 이런 스토리 부분의 단점들, 그리고 캐릭터들이 명확하게 피카레스크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은 살인을 저지른 악인이거든요. 남자 주인공 엘메르 잘생겼고 여자 주인공 비올레타 예쁘고 매력이 확실히 있는 남녀 주인공이지만 이 캐릭터들에게 확실히 매력을 느끼고 그 감정선에 몰입을 하기에는 여기 가슴 어딘가에 걸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시청자들이 캐릭터들의 몰입을 느끼는 지점이 어긋나 있어요. 특히 착한 편으로 경찰 캐릭터가 2명 등장하기 때문에 더 그런 어긋남이 커지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 경찰 캐릭터, 남자가 유부남인데 파트너인 여자 경찰과 불륜을 해요. 처음에는 여자가 유혹하는 거 단호하게 거부하다가 결국은 저지르게 됩니다. 다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라서 스토리가 엄청 복잡하게 엮이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래도 좋다 하는 느낌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토리에 잘 흡입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만, 넷플릭스 콘텐츠가 청불 콘텐츠가 많잖아요. 특히 유럽 작품은 대부분 청불인 것 같은데 이 드라마도 그렇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본 청불 콘텐츠 중에서 제대로 청불 수위를 보여준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도 배드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위가 너무 약해. 그런 부분도 뭔가 실망하니 실망이라고 해야 하나? 이 드라마 내용만 보면 예전에 그 브라이언 드 팔마나 폴 버베인 감독 작품처럼 19금 스릴러, 살인과 섹스 뭐 그런 게 중심이 되는 스토리니까 암살자가 타겟이랑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 여자에게 홀려버리겠다 싶은 정도의 장면들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런 19금 스릴러에서 수위 높은 장면들의 기능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맛을 내기 위한 핵심적인 재료가 빠진 요리를 먹은 것처럼 밍밍하고 심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스토리만 말로 이렇게 정리하니까 꽤 괜찮은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그렇게 큰 재미는 느끼기 힘든 그런 드라마였다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많이 아쉬웠던 작품 넷플릭스 스페인 드라마 정원사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